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비피도의 박명수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증거 기반의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비피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의 연구의 백그라운드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 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증거 기반의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피도는 30년 이상의 그 한국인의 장내균충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1999년 10월에 비피도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2018년도에 국내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중국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 위해서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대표균인 BGMF 보리에 대해서는 미국 FDA로부터 그라스와 NDI 인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피도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저희 근간이 되고 있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와, 그 다음에 최근에 치료제 개발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의 사업 영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들인데요. 저희 본사가 강원도 홍천에 있고, 홍천에 GMP 설비로서 하루 생산량 50kl 규모의 이 발효 설비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비피더스 원말들을 동결 건조해서 원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결 건조 설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포뮬레이션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자동화 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 설비를 토대로 저희가 생산하는 그 제품 라인은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일반 식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그런 이제 화장품 제품, 그리고 구강 관련 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이 매우 급성장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반려동물 제품들도 저희가 생산 라인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피드 익스프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소재를 산업화하는 그런 전체 과정에 대한 산업화 플랫폼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미생물들을 분리하고 이들을 이제 균주 은행으로서 뱅킹을 한 다음에 다양한 타겟 질환에 대한 기초 활성 평가, 그다음에 상용화 기초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제 인체에 투여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 그리고 인비트로 인비보, 그다음에 인체 적용 연구를 통한 효능 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균을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대량 생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제품화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들에 대한 각 단계별 저희가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한 것을 저희가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의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발표드리는 그 내용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인의 장내 균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30년 전부터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장 내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분변 샘플을 가지고 그람 염색을 통해서 핵융합해서 봤을 때 50일 된 모유를 먹는 아이의 경우 장 내에 비피더스 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그 균충은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람 양성, 음성, 간균, 구균 등 다양한 몰포로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균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희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분변의 사진을 찍어보면 좀 더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균들이
거의 빈틈없이 이 분비원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균들이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균들의 총합,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을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게는 대략 1 내지 1.5kg 정도에 해당이 되고, 특히나 이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전신 질환들, 그러니까 장에서 나타나는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전신 질환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 트렌드를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펀메드에다가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연도별로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로 출간되는 그런 논문의 개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논문들이 연간 10,000편 이상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작년도에 출간된 논문 숫자를 절반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그 산업계, 학계 연구 그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다양한 그 임상 연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시장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과 여기에 투자하는 빅파마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비피도도 오럴, 그다음에 스킨, 그다음에 장 마이크로바이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파마바이오틱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마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말씀드린 대로 균주 운행을 구축하고 활성평가, 상용화평가,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로부터 저희가 균주를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바이오스폰 등에서 약 1000종 이상의 균주를 이제 뱅킹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타겟 질환에 대한 그 평가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인비트로, 인비보 동물 실험을 통해서 1000여 개의 그런 후보 균들로부터 탑 10 또는 탑 5 이런 그 후보 균주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본 그 스크리닝 과정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하나의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들에 대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개연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균들을 캔디데이트 균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서포팅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피도 세션에서도 좀 더 자세히 가톨릭 대학교에서 발표해 주실 내용인데요. 저희가 류마티스 환자와 정상인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을 때 이런 균총의 어떤 차이, 디스바이시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류마티스 환자를 증상의 어떤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해 봤을 때도 조금씩 다른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너스 레벨 또는 스피시스 레벨까지 들여다 봤을 때 저희가 얻은 결론은 액티노박테리아가 이렇게 류마티스에서 줄어들고 프로티오박테리아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액티노박테리아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을 구성하는 지너스인 비피도박테리움이 노말에서보다 류마티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이것이 질환의 어떤 진행에 비례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줄어든 비피더스 균을 다시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려 줬을 때 이런 류마티스 질환이 과연 개선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저희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인비트로, 인비보 에세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균주, 후보 균주들을 이제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종 이상의 그런 이제 타겟 균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과정을 거쳐서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ATT라고 하는 균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고, 또 비피도박테리움 롱엄 라프라고 하는 균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게서리, 그리고
빅토박테리움 슈도케테닐리툼 C 라포라고 하는 이런 균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봤던 것이 IL-10과 IL-17에 대한 그런 이제 사이토카인 조절능이었습니다. IL-10은 엔타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를 높이는, 그리고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인 IL-17을 줄여주는 그런 균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ATT,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라포, C 라포,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게스터레, 이런 균들이었습니다. 이 C 라포를 예를 들면, 이 보면 이제 C 라포로 투여한 균이 가장 낮은 염증 지표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치료약인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치료약을 투여했을 때보다도 더 좋은 그런 개선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발병률도 마찬가지로 더 줄어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 균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균들이 인체에 투여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균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약으로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독성 평가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임상 일상을 진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희가 구강으로 이제 장 내로 이 균들을 딜리버리 했을 때 어떻게 그 관절 부분에서 이제 면역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적으로 관심사인데,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균들이 장 내에 들어왔을 때 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그런 면역세포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나 뭐 아미나 프로포리아 같은 부분에 이런 면역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이들의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특히 덴드라이틱 셀이 이 시그널을 받아서 나이브 T셀의 어떤 프롤리퍼레이션을 갖다가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여한 그런 균들은 주로 레귤러터리 T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T셀 쪽으로 분화를 촉진해서 이들이 만드는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을 때 장내 균총이 변화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그 면역 효과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 장내 균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을 때 장내 균총이 조절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실증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BGM4를 투여했을 때 실험주에서 원래 컨트롤에는 거의 없던 비피더스균이 하루 만에 약 24%, 그 다음에 4일이 지난 후에 26%,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클로스트리디아가 이렇게 줄어드는 뭐 이런 양상들, 즉 이 장내 균총이 BGM4를 투여함으로써 변화한다는 것을 저희가 NGS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장내 균총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포스나 가스 같은 이런 그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들도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장에 있는 다양한 균총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은 뭐 선택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신규한 그런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개발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포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프락토올리고당의 뷰티릭 애시드를 이제 컨주게이션 시킨 그런 형태입니다. 이 물질을 투여를 했을 때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증식 능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서도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쇼체인 페레시드 중에서도 뷰티릭 애시드가 비포스 투여했을 때 더 많이 생산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이나 장염 모델에서도 그 효능을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이 비포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어떤 신규 소재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포스를 투여했을 때 비피도박테리움이 늘어나고 컨트롤군에서는 이제 크로스트리디움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이제 NGS 결과 분석 결과이고요. 비포스를 투여했을 때 포스에 비해서
이 비오틱 엑시드가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것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를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장까지 살아가는지, 그래서 장에서 이들이 정착해서 증식하는지에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실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BGM프로 투여했을 때 섭취하는 기간 동안 비피더스가 늘어나고 다시 섭취를 중단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섭취를 하면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비피도박테리움 BGN4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홀지놈 시퀀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균을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PCR 프라이머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런 다양한 비피더스 균에서 이제 BGM4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디텍션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BGM4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여한 균이 실제로 장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기초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BGN4,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장세포 부착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장세포에 BGN4가 이렇게 벨트를 메고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현미경하에서 부착되어 있는 균수를 세었을 때 뭐 300개 이상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부착능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비피도박테리움 BGN4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균은 뭐 500개 이상이 이제 부착을 하는데 반해서 동일한 지너스 스피시스인 ATCC 균은 이거의 10분의 1밖에 부착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동일한 지너스 스피시스를 가지고 있는 균이라 할지라도 그 생리 활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너스 스피시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인에 디펜던트하다. 즉, 이 뒤에 붙어 있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균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고, 동일한 스트레인명을 가지고 있는 균을 가지고 어떤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재현성이 나오는 것이지, 단지 지너스 스피시스가 같다고 해서 어떤 효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 균이 왜 장에 잘 붙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논문에 장에 잘 붙는 균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를 BGM4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BGM4도 장 상피세포에 잘 부착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FDA의 그라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균주 안정성을 검토를 하고 그런 결과를 제출하게 되는데, 홀지놈 시퀀싱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이 홀지놈 시퀀스 상에서 기존의 비룰런스한 그런 이제 균으로 알려진 이콜라이나 안트로코커스, 그다음 리스테리아, 스테피로코커스 오리오스 같은 이러한 균들이 가지고 있는 비룰런스 팩터와 유사한 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패소젠들이 가지고 있는 패소제닉 균들하고 상동성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인실리코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항생제 내성 평가입니다. FDA나 유럽의 EFSA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 각 항생제별 컷오프 라인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선발한 균들이 이제 그 컷오프에 걸리는지 이런 것들 이제 MRC 값을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컷오프 라인보다 높게 나타나면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하게 되고, 유전자가 없으면서도 이런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트린식 팩터에 의해서 뭐 세포 벽이 두껍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 항생제 저항성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있으면서 항생제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저항성 유전자가 다른 균으로 전이가 되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다른 균으로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실증적으로 보여서 SCI 논문에 퍼블리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제닉 아민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있는지를 홀지놉 시퀀스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히스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몰라이틱 액티비티가 있는지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소판 응집력, 그 다음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2차 담즙산을 생산하는 그런 대사 경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뮤신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이 균주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투여했을 때 어떤 별 문제가 없는지를 문안으로 작성을 해서 US FDA에 그라스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이런 그 그라스 인증 등록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가지고 그라스 인증을 받은 것은 BGM4와 보리가 이제 최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균주 또 하나 AD011이라고 하는 균도 현재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2개의 균만이 이 그라스 비피더스 균에서는 이제 그라스 인증을 받았고요. 이러한 그 메이저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라스로 인증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거친 이런 균주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능, 인체적인 연구를 통한 효능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도 비피더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를 앓았던 그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에 이 BGMF를 포함한 프리바이오틱스 믹스를 섭취를 하고 출산 후에 다시 유아들이 이제 동일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서 1년 동안 그 변화 내용을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아토피의 발병률을 관찰했을 때 플라시보보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했을 때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아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엔타인플로메이션에 관련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더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TGF-베라 같은 경우는 유의치 있게 증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타바이러스라고 하는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유아에서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볼이라고 하는 균을 투여했을 때 이 설사의 기간이 유의치 않게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발열하는 기간, 그 다음에 설사의 횟수, 그 다음에 토하는 횟수도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한 유아들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비피더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BGM4를 포함한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 믹스를 가지고 과민성 장 증상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했을 때 복통이나 설사, 그 다음에 배변 불쾌감 등이 다 유의치 있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설사형 IBS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의 개선과 함께 대사체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같이 했는데, 엔타이 인플로메이션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대사체들이 팔미틱 엑시드 계열의 이런 대사체들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유의치 있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직접적인 효과 또는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대사체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IBS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비피더 세션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발효 홍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피더스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글라이콜라이시스에 관련된 그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인삼에 들어있는,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를 갖다가 글라이코사이드를 잘라버리면 좀 더 액티브한 형태의 글라이코사이드,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컴파운드 K나 RH1, RH2 같은 그런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이 코막힘 증상이 유의치 있게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효소들을 활용한 그 대사체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효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저희 BGN4를 가지고 급성 신장염 모델 실험동물 결과인데요. 급성 신장염을 유발한 후에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던 BGN4를 투여한 결과 장 내에서 FOXP3, 그러니까 레귤러터리 T셀에 해당하는 FOXP3가 유의치 있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FOXP3가 이렇게 증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의 어떤 지표인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BGM4를 투여한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만성신장염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21명의 환자에게 BGM4하고 보리를 투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투여를 했을 때 레귤러터리 T셀이 동물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월 후에 유의치 있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프로인플라메토리 모노사이토는 이렇게 유의치 있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럼 칼프로텍틴도 감소하는 경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면역 반응들이 실제로 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비피도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울대학교 신동미 교수님 연구팀에서 BGN4 보리를 가지고 건강한 노인분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기 때문에 장내 균총이 개선되는 부분은 NG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 건강 관련해서 복부 경련이나 설사, 그 다음에 대변 냄새 개선 효과들도 예상대로 개선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 재밌었던 부분은 면역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면역 지표들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개선되는, 그러니까 노화하고는 반대대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효과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노화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흥미있었던 부분은 그 인지 기능과 정서에 관련돼서 인지 기능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울감도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어떤 그 지표 물질인 인지 기능이나 우울증에 관련된 혈중 지표 물질인 BDNF가 유의치 있게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현재 강원대학교 병원과 함께 인체 적용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건강한 유아의 분변에서 분리한 웨이셀라 컨퓨사라고 하는 균을 가지고 변비 개선 효과를 본 것인데요. 이 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것을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이 균이 굉장히 그 다당류를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당류를 분석해 본 결과 알파 글루칸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당류의 특징 중 하나로서 굉장히 강한 그 보수력, 워터 홀딩 커패시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발효를 가지고 변비
그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는 64명을 대상으로 발효유를 먹인 그룹과 먹이지 않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변비 증상 관련된 그런 증상들, 그러니까 배변 횟수가 투여할수록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의 어떤 단단함이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고요. 변에 있어서의 그 수분 함량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개선되는 이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 이것을 토대로 웨이사라 컨퓨저는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19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개별 인정용으로 배변 활동 원활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프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통해서 균주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들을 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농도 배양과 이 균주의 안정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많은 그 반복 실험과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각 균에 대한 그 배양 조건, 고농도 배양 조건, 그 다음에 이 균주들을 회수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조건들을 확립을 해서 이 각각의 어떤 선발된 균들을 산업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균들이 다음과 같은 그런 균들이 되겠고요. 뭐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그런 다양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선발균에 대한 뭐 많은 특허,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효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빅토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탕으로 저희 균주들이 이렇게 코멘트가 된 그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텍스트북들이고요. 이런 근거들로 저희가 이제 현재 이 균주들이 글로벌하게 약 3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태까지 한 그 연구 결과 인체 장은 주요 면역기관이고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장관 면역을 우리가 또 조절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장에 머무르지 않고 전신 건강의 또는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여태까지 어떤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었더니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 좋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근거, 메커니즘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파마바이오틱스 치료제로 이렇게 이행이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